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 마음은 조용히 무너진다.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자꾸 무거워지는 날 있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혼자만 뒤처지는 것 같은 이상한 초조함이 찾아오는 날들요. 사람들이 마음이 왜 힘든지 말하지 않는 이유, 그거 아세요? 대부분은 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래요. 마음이 이상하게 쿵 내려앉는 순간 누구에게도 말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견디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들은 누구나 겪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 조용한 무게들에 대한 겁니다. 심리학자가 아니어도, 전문가가 아니어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 현실의 무게들요. 잠깐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마음속에 작은 돌멩이 하나쯤 들고 오진 않으셨어요? 그 돌멩이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이 롱폼을 들으면서 천천히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사람 마음을 제일 먼저 무너뜨리는 건 대부분 사랑이 아니라 돈 문제예요. 이 말 들으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죠. 예전에 아는 분이 있었어요. 60대 초반에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허리 디스크 때문에 갑자기 병원비가 크게 나오는 바람에 한동안 잠을 못 주무셨대요. 통증보다 무서웠던 건 병원비 청구서였다고 하셨어요. 또 어떤 아주머니는 전기세 한 달 밀렸다는 고지서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계시더라고요. 그 순간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엔 퇴직 후 대출이자 때문에 새벽마다 잠이 깨는 분도 많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를 탓하게 되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마음. 근데 말이죠.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고 수입은 그만큼 못 따라오고 예상치 못한 지출은 계속 생겨요. 지금 힘든 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대가 너무 급하게 움직여서예요. 이 말은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못난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적 있으시죠?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이든 사람 문제는 늘 어렵습니다. 한 어르신이 그러더군요. 허리 아픈 건 괜찮아. 근데 사람 때문에 생긴 상처는 몇 년이 지나도 낫질 않아. 그분 딸이 바쁘다고 연락을 자주 못 드렸는데 그 못 드림이 아니라 안 드림처럼 느껴져서 밤마다 마음이 서럽다고 하셨어요. 또 어떤 아버지는 아들한테 무심코 들은 말 한마디에 한 달 동안 마음을 고쳐 잡지 못했다고 하셨죠. 아들은 그냥 지나가듯 말한 거였지만 그 말은 가슴 깊숙한 곳에 박혀버렸어요. 이게 관계의 무서운 점이에요. 큰 사건이 아니라 사소한 말, 사소한 표정, 그 작은 것들이 오래 남아요. 가끔은 내가 예민한가 싶지만 그게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참고 버티고 애쓰며 살아온 결과예요. 마음의 상처는 겉으로 보이지 않아 더 아픕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무너지는 건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70대 아저씨 한 분이 갑자기 계단이 너무 힘들어져 몇 번씩 쉬어 올라오게 됐대요. 그날 집에 돌아와 괜히 손을 떨며 울컥했다고 합니다. 삶이 갑자기 멀어지는 기분이었다고요. 또 다른 할머니는 병원에서 혈압이 높다며 약을 바꿔보자고 했다는 말에 하루 종일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도 못 주무셨대요. 몸의 변화는 그 자체로 공포예요. 겪어봐야 알죠. 특히 나이가 들면 조금만 불편해도 이게 큰 병의 전조 아닐까 그런 불안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말 꼭 하고 싶어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은 당신을 지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당신이 약해진 게 아니라 몸이 너무 오래 당신을 지켜오다 이제 조금 쉬자고 하는 신호예요. 살다 보면 가장 듣기 싫은 네 글자가 있어요. 바로 노후 준비라는 말이죠. 이 말은 참 묘해요. 누가 말하면 괜히 가슴이 철렁하고 모른 척하려 해도 자꾸 눈에 밟혀요.
아는 아주머니 한 분은 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며칠 동안 검색만 하다 결국 잠이 안 와서 울었다고 하셨어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이 갑자기 무서워졌다고 말이죠. 또 어떤 분은 주택연금 설명회를 듣고 나오다가 갑자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길가 벤치에 한참을 혼자 앉아 계셨대요. 준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거였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후 준비는 미리 해야 한다고. 그런데 정작 미리 했다고 안심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 말만큼 사람 마음을 흔드는 단어가 없어요. 당신도, 나도, 우리도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조금 더디어도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을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로운 이유는 혼자 살기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외로움은 내 역할이 사라졌을 때 찾아옵니다. 퇴직하신 한 남자분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회사에서 나를 부르던 전화벨이 끊기고 나니까 세상 전체가 조용해졌어. 그 조용함이 너무 무거워. 또 어떤 할머니는 손주들이 커서 잘 오지 않게 되자 집 안이 훅 비어 보인다고 하셨어요. 그 빈 공간이 방이 아니라 마음 같다고 하시더군요. 외로움은 환경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속도와 삶의 역할이 달라질 때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지금 마음이 허전하다면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당신의 삶이 새로운 계절로 넘어간 것뿐이에요.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왔다가 또 누구에게나 조용히 지나갑니다. 왜 이렇게 하루가 짧아졌을까요? 한 일은 별로 없는데 몸은 지치고 마음은 텅 빈 날이 많아졌죠. 시간에 쫓기는 삶은 사람을 급하게 만들고 급하게 움직이는 마음은 쉽게 지칩니다. 예전에 직장 생활하던 분이 퇴직 이후에도 아침 7시만 되면 자동으로 불안이 올라온다 하셨어요. 그 시절의 시간 압박이 몸에 새겨져 버린 거죠. 또 어떤 분은 병원 예약, 은행 업무, 공과금 처리 이런 작은 일정들이 하루를 다 가져간다고 말하셨어요. 나를 위한 시간은 조각조각 흩어져 버리죠. 시간 압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예요. 아무 일 안 해도 피곤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가끔은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다. 스스로에게 말해줘도 됩니다. 요즘 괜히 불안하다는 분들 많아요. 아무 이유 없는 것 같은데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복잡해지는 순간들이 있죠. 그건 개인적인 불안이 아니라 경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반복되면 사람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한 아주머니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예전보다 훨씬 빨리 장바구니가 차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한숨을 오래 쉬었다고 하셨어요. 살아가는 게 버거워진 느낌이었대요. 또 어떤 아저씨는 연금 개편 뉴스만 나오면 밤새 휴대폰을 붙잡고 댓글만 읽다가 더 불안해져서 잠을 못 주무셨대요. 이건 당신 탓이 아니라 시대 자체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너무 현실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 검진이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을 흔드는 과정이에요. 결과 기다리는 며칠, 그 시간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입니다. 한 분은 검사 결과지를 받기 전날 괜히 냉장고 문을 몇 번이나 열었다 닫았다 하더라고요. 손이 떨려 물 한 잔도 제대로 못 마셨대요. 또 다른 분은 의사 선생님이 조금 더 살펴보자는 말 한마디에 일주일 내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하셨죠. 건강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만큼 두려움이 크게 느껴져요. 하지만 대부분의 변화는 관리 가능한 것들입니다.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요즘 사람들 마음이 지치는 이유, 그거 의외로 단순해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뉴스,
SNS, 자극적인 영상, 끝없이 울리는 알림들. 머리가 쉴 틈이 없어요. 어떤 분은 하루 종일 핸드폰을 봤는데 아무것도 안 한 느낌만 남았다고 하셨어요. 뇌가 제대로 쉬지를 못한 거죠. 정보 과부하는 게으름이 아니라 과로입니다. 잠깐 멈추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져요. 물가가 오르는 속도에 숨이 찬다는 분들 많아요. 가계부를 열어보면 어제와 오늘이 똑같지 않죠. 그리고 똑같지 않음이 늘 부담으로 찾아옵니다. 한 아주머니는 세 번째로 가계부를 고쳐 쓰다가 펜을 내려놓고 한참 멍하니 있었다고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버거울까?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어요. 경제의 문제는 삶의 문제이고 삶의 문제는 자존감의 문제와 이어집니다. 당신이 힘든 건 정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가족끼리의 갈등은 사람들에게 가장 오래 남는 상처죠. 명절 때마다 싸움이 반복되는 집, 유산 문제로 서로 마음 다친 가족, 돌봄 부담이 특정 사람에게 집중되는 경우, 이런 일들은 겉으론 아무 말 없는 듯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계속 피가 흐르고 있어요. 한 아버지는 아들이 한 말이 가슴에 남아 몇 달 동안 웃음을 잃었다 했고, 한 아주머니는 며느리와의 작은 오해를 끝내 풀지 못해 오래 마음이 무거웠다고 했어요. 가족의 갈등은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깊게 남습니다. 그 상처는 당신 잘못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틀의 절대적인 무게 때문입니다. 엄마에서 나로, 가족의 기둥에서 한 사람으로 역할이 바뀌는 순간 사람은 혼란에 빠집니다. 퇴직한 뒤 무기력증이 왔다던 한 아저씨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또 어떤 할머니는 한평생 아이들을 돌보다가 막상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나니 이제 나는 누구지? 그 질문만 남았다고 했죠. 역할의 변화는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 흐름이 당장은 불안해도 조금 지나면 새로운 자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혼란은 새로운 정답이 오기 전에 잠깐 머무는 과정일 뿐이에요.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쉽게 지친다는 사실을 자주 잊고 삽니다. 작은 오해, 하루의 무기력, 예상치 못한 변수 하나에도 마음은 꽤 큰 에너지를 잃어요. 한 분은 마트에서 장을 보다 갑자기 허탈해져 그대로 나와버린 적이 있다 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마음이 그날 너무 지쳐 있었던 거죠. 마음은 생각보다 예민하고 생각보다 부드럽고 생각보다 쉽게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더 천천히 다뤄줘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만 힘들어도 그건 충분히 이해되는 일입니다. 지쳤다고, 상처받았다고, 외롭다고 해서 마음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은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다시 살아나는 힘을 갖고 있어요. 한 아주머니는 동네 산책 한 바퀴를 하면서 숨 한 번 크게 쉬니까 조금 괜찮아졌다고 하셨고, 한 아저씨는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다가 이 순간도 괜찮네라고 속삭였대요. 마음의 회복은 거창하게 오지 않습니다. 늘 작은 순간으로 찾아와요. 지금 너무 힘들어도 당신의 마음은 언젠가 다시 따뜻해집니다. 여기까지 온 당신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삶이 쉬웠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마음이 힘들었던 날들, 그 모든 순간을 견디고 오늘 여기에 와 있는 당신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더 잘하려 하지 않아도 돼요. 더 강해지려 기를 쓰지 않아도 돼요. 지금 이렇게 당신 마음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성장한 거예요. 당신이 살아온 시간도, 지금의 마음도, 앞으로의 삶도 모두 귀하고 소중합니다. 오늘도 잘 버티셨습니다. 내일도 지금처럼만 천천히 걸어가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떠하셨는지
댓글로 공유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 슬기로운 생활에 도움이 되시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댓글로 오늘의 나는 무얼 했는지를 글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 응원해주시면 축복이 올 겁니다.